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화그룹과 코아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투론이 지금 해산 청구, 코아스에 의해서 해산 청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재판 진행 상황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만일 여기서 승소를 한다면 이화 전기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 네, 이 아이디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고요. 네, 코아스 당연히 100%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죠? 이투로는 물론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상법을 살펴보고 가늠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각 사별 변화 상황을 좀 보고요. 코아스 같은 경우도 양봉이 나왔는데 변화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서는 이제 대박주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이화그룹과 코아스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하튼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어려운 가운데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도 그러면 도움을 많이 드려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아이디 입장, 이화전기 입장, 코아스 입장 막 이렇게 문자를 꼭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구체적인 거는 문자를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텔방에 초대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주목할 것은 뭐 EID나 이화전기는 일단 감자를 부결시켰으니까 요거는 이제 진행 과정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트론과 관련돼서 해산 청구권 요것만 승소를 한다면 결국 코아스가 이화전기의 최대 주주가 될 개연성이 큰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건은 제가 재판 진행 상황을 최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지금은 진행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반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회사 해산 청구의 소송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진행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그 10월 15일까지 답변서 요약표 송달건에 대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그 이후의 상황 변화는 없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일단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 11월 중반 정도까지는 답변서를 이투론 측에서 남부지방법원에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제출이 됐는지 여부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장 종목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뭐 그런 건에 대한 것도 되게 알 수 있지만 상장 기업이다 하더라도 이게 답변서가 제출이 됐는지 여부는 사실 공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드네요. 그래서 아직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답변서 제출 안 된다면 이트론 측만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지금 뭐 일단 그 현재 이 제출을 해산 청구 소송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잘 가늠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상법 제520조하고 관련이 됩니다. 상법 제520조의 해산 판결에 대한 조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이트로는 청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 같은 경우도 해산 청구 소송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주연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투론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투론을 위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이화전기는 지금 감자 부결되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는 코아스 측에서 이화전기에 대해서 뭐 해산 청구를 할 이유는 없죠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투론인데 여기 보시면 그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해산 판결이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1번과 2번의 조항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구만 봐가지고는 좀 무슨 얘기인지 확실하게 감이 좀 와닿지 않잖아요. 정리를 드리면 자, 이 1번의 경우라는 것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된 때 요거는 사실 업무가 심각하게 멈추거나 정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멈춰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크게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1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잠시 멈춘 상태가 오래 지속돼서
회사가 망가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해당 사항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해산의 어떤 사유가 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2번 항목을 한번 보시면, 자, 회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현저한 실당으로 인해서 회사 존립이 위태롭게 된 때. 자, 요거는 제가 볼 땐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 재산을 잘못 관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분해서 망할 위험에 빠진 상태를 말한다. 잘못 관리하고 있잖아요. EID나 이화전기 쪽의 이투로는 그 관계 기업들에게 뭐 투자를 그 임의적으로 뭐 한다든가 이런 부적절한 처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지들끼리 순환 출자구자 만들어 가지고 이투론의 재산을 EID나 이투론 쪽에 EID나 이화전기 쪽에 분명히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전환을 했던 그런 사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게 처분하고 잘못 관리한 리스크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투론의 해산 청구는 2번 항목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따라서 우리가 이 해산 청구권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제 이 아이디 같은 경우도 해산 청구는 안 했지만 만약 한다고 한다면 유사한 사례로 해산 청구에 대한 기대할 수 있어요. 이화전기공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뭐 물론 EID나 이화전기 주주나 이트론 주주들이 여러분들이 해산 청구를 만일 이제 나왔다고 할 때 굉장히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한 엄포용으로 분명히 그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해산이 또 된다고 한다면 사측에 의해서 좌지우지 사측의 농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폐해를 어쩌면 깨끗하게 덜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해산 청구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주분들이 꼭 손해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엄포를 놔서 그 건으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의 플러스 베네피트 요소가 좀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법 제520조 이 항목을 가지고 보면은 해산 청구가 안 된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얘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이 건에 대한 뭔가 특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변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돌아온 이화그룹 해가지고 더 벨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시리즈로 2회가 게재된 게 있죠. 이화그룹이 결국 이화그룹 주주들의 자금을 이용을 해서 사세 확장 모드로 들어간 건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더 벨즈를 통해서 분명히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지분 취득이어서 무상감세 결정 내린 거, 뭐 이런 과거 건에 대한 기사가 좀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이니까 그냥 일단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하튼 요건과 관련 재판권과 관련해서 소식은 지속적으로 또 변화가 있으면 또 말씀을 제가 드릴 거니까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트로는 뭐 그런 식이고, 감자 기준일이 일단 지나갔고 이제 변경 등기권 있고요. 뭐 그런 수순이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주총이 11월 27일에 열리죠, 여러분. 요거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자 이의 제출은 12월 28일, 그죠? 그리고 EID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감자 무산됐고, 그리고 아직까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감자 건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 나오나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여하튼 변화되는 소식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아스 같은 경우는 일단 반전을 양봉을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0이나 BW의 전환가액이 4,293원인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3,580원. 그러니까 이 전환하거나 행사한 과거 12 보유자들이, BW 보유자들이 이 헐값에 지금 매도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네들 입장에서도 거래가 좀 많고 주가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털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물량이 상장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변화 과정을 좀 보면서 제가 또 참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하튼 그 관련된 이와그룹이나 코아스와 관련된 소식이나 실시간 정보나 판단은 사인은 꼭 등장이 되면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ID 이화전기 이트론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EID 입장, 이화전기 입장, 코아스 입장 막 이런 식으로 문자 주시면 텔방에 초대돼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독자 무료 혜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돼요. 참고하셔서 좀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권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자라든가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